서울 남쪽 끝자락에 자리한 오래된 재래시장, 그곳에서 윤말수는 오늘도 새벽 5시부터 일어나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79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꼿꼿한 허리로 커다란 솥에 국물을 끓이는 말순의 모습은 마치 시장의 한 부분이 된 것 같았어요. 말순이네라는 소박한 간판 아래 이곳에서 40년을 지켜온 말순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홀로 세 아들을 키우며 온갖 고생을 다했지만 그래도 자식들만큼은 제대로 키워냈다고 자부했습니다. 큰아들은 외국으로 떠나 소식이 뜸했고 둘째는 몇 년째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막내 진호만은 결혼 후에도 어머니 곁을 지키며 근처에서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최근 사업 실패로 진호 부부가 말순의 집으로 들어와 함께 살게 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이렇게 일찍 나오셨네요. 시장 상인들이 말순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40년 동안 한자리를 지키며 살아온 말순은 이곳의 터줏대감이었어요. 그럼 손님들 기다리는데 늦을 수 있나? 말순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콩나물을 다듬고 고기를 썰었습니다. 비록 나이는 들었지만 아직도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한 손놀림이었어요. 가게에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새벽부터 일하는 택시기사였어요. 사장님, 국밥 하나 주세요.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말순은 뜨거운 국물에 밥을 말아 내어 주었습니다. 40년 동안 지켜온 깊고 진한 국물 맛은 변함이 없었어요. 역시 여기 국밥이 최고예요. 손님의 칭찬에 말순은 잠깐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힘든 일상을 버티게 해주는 원동력이었어요. 하루 종일 가게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말순은 지쳤습니다. 예전에는 혼자서도 큰 불편함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진호 부부와 함께 살면서 오히려 더 신경 쓸 일이 많아졌어요. 집에 들어서니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며느리 주인은 소파에 누워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고 진호는 옆에서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다녀왔습니다. 말순이 인사를 했지만 대답은 건성이었습니다. 아, 어머니 오셨어요? 저녁은 냉장고에 있어요. 주인은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습니다. 말순은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대충 데워 먹으라는 듯이 반찬 몇 개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젊은 사람들은 아침에 늦잠을 자고 저녁에는 말순이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늙은이 밥 얻어먹는 처지 될 줄은 몰랐지. 말순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쳐 살았는데 이제는 오히려 자식에게 신세를 지는 처지가 되었어요. 물론 피부치니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쓸쓸했습니다. 혼자서 간단히 저녁을 먹고 있는데 진호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가게는 어떠셨어요? 그저 그렇지 뭐. 손님은 꾸준히 오니까. 고생 많으시네요. 제가 도와드리고 싶은데. 진호의 말에는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업 실패로 어머니 집에 얹혀 살게 된 것을 미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됐어. 내가 무슨 도움을 주겠니? 그냥 빨리 일자리 구해서 독립이나 해. 말수는 쌀쌀맞게 대답했지만 사실은 아들이 걱정되었습니다. 51살의 나이에 다시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밤늦게 방에 누워서도 말수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혼자서 가족을 지켜왔는데 이제는 자신이 가족의 짐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창밖으로 들려오는 시장의 새벽 소리를 들으며 말수는 내일 또 일어나야 할 새벽을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힘이 들어도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 내가 건강한 동안은 계속 일해야지.
말수는 다짐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국물을 끓이고 손님들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것이 말순이 할 수 있는 일이었고 또한 말순이 살아가는 방식이었어요. 하지만 말순은 아직 몰랐습니다. 곧 일어날 일들이 평온했던 일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말순은 어김없이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몸이 아프고 피곤해도 40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았어요.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달랐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뒤척인 탓인지 몸이 유난히 무거웠거든요. 세면을 마치고 부엌으로 향하는데 의외로 주희가 먼저 일어나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오전 10시가 넘어서야 일어나던 며느리가 이른 시간에 부엌에 서 있다니 신기했어요.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주희는 가스레인지 앞에서 뭔가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주희야, 웬일로 이렇게 일찍 일어났니? 아, 어머니가 매일 고생하시는 걸 보니까 오늘은 제가 아침 준비해 드리려고요. 말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주희가 시어머니를 위해 음식을 해준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고마워. 그런데 뭘 끓이고 있는 거야? 미역국이요. 어머니가 미역국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주희가 언제 자신이 미역국을 좋아한다는 걸 알았을까요? 말수는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어요. 그래, 고생했구나. 그럼 내가 시장 가기 전에 먹고 갈게. 네, 곧 다 될 것 같아요. 주희는 국자로 국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어색했어요. 평소 요리를 잘 안 하던 사람의 어색한 손놀림이 역력했습니다. 말수는 밥상에 앉아 주희가 차려준 아침을 기다렸습니다. 진호는 아직 잠들어 있었고 부엌에서는 주희가 부산히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 됐어요, 어머니. 주희가 뜨거운 미역국을 가져왔습니다. 보기에는 그럴듯했어요. 미역도 적당히 들어있고 국물 색깔도 괜찮아 보였습니다. 고생했어. 그럼 먹어볼게. 말수는 숟가락으로 국을 한 숟갈 떠서 입에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국 안에서 뭔가 이상한 것이 보였어요. 말수는 숟가락을 멈추고 국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미역 사이에 흰색의 작은 덩어리들이 떠다니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두부인가 했는데 두부치고는 모양이 이상했습니다. 이게 뭐요? 말수는 젓가락으로 그 흰색 덩어리를 건져 올렸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정말 끔찍한 것이었어요. 마치 구더기처럼 생긴 것들이 국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었거든요. 이게 뭐요? 국의 구더기요. 말순의 목소리가 커지자 주희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이게 뭐냐고. 국에 왜 이런 게 들어있어? 말수는 젓가락으로 집어 올린 흰색 덩어리를 주희에게 보여줬습니다. 주희는 그것을 보고 얼굴이 하얘졌어요. 어머, 시어머니, 그럴 리가요. 아마 시래기 사이에 뭘 잘못 넣은 것 같아요. 주희는 당황한 표정으로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납득할 수 없었어요. 아무리 실수라고 해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소란을 듣고 진호도 잠에서 깨어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진호야, 이것 좀 봐. 주희가 끓여준 국에 이런 게 들어있어. 말수는 아들에게도 그 흰색 덩어리를 보여줬습니다. 진호도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아내를 감싸려는 마음이 앞섰어요. 주희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닐 거야. 실수겠지. 실수라고? 이게 실수로 들어갈 수 있는 거냐? 말수는 화가 났습니다. 더 화가 나는 건 아들이 며느리 편만 드는 것이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요리를 잘 못해서. 주희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말순의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됐어. 그냥 치워. 말순은 국그릇을 밀어내며 일어났습니다. 아침부터 기분이 상해서 식욕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어머니, 다시 끓여드릴게요. 됐다고 했잖아. 시장 가야 해. 말순은 화난 목소리로 말하며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주희와 진호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시장으로 가는 길에도 말순은 계속 그 일이 신경 쓰였습니다. 정말 단순한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가게에 도착해서 국물을 끓이면서도 말순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40년 동안 요리를 해왔지만 그런 일은 처음이었어요. 아무리 서툴러도 그런 실수는 일어나기 어려웠습니다. 말순 씨, 오늘 표정이 안 좋네요. 무슨 일 있어요? 단골 손님이 말순의 표정을 보고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말순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가족 내부의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의심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정말 실수로 그런 일을 저질렀을까요? 아니면 일부러 그런 건 아닐까요? 그날 하루 종일 말순은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손님들을 대하면서도 국물을 끓이면서도 계속 아침의 일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갔을 때도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주인은 말순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행동했고 진호는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어머니, 저녁 드세요. 주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말순은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직은 화가 가라앉지 않았거든요. 방에 누워서도 말순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단순한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속셈이 있는 걸까요? 말순의 마음속에는 의심의 씨앗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말순은 뒤척이다가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일찍 깬 것이었어요. 아무래도 어제 아침 일이 계속 신경 쓰여서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에 부엌을 지나가다가 문득 멈춰 섰습니다. 어제 주희가 미역국을 끓였던 곳이었거든요. 이상한 호기심이 생겨서 가스레인지 주변을 살펴봤어요. 어제 그 국을 어떻게 처리했을까? 말순은 쓰레기통을 들여다봤습니다. 국이 담긴 냄비는 이미 깨끗이 씻어져 있었고 쓰레기통에도 특별한 것은 보이지 않았어요. 주희가 서둘러 정리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싱크대 배수구 근처에서 뭔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말순은 조심스럽게 그것을 집어 올렸어요. 이게 뭐지? 손에 든 것은 작은 금가락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락지가 낯익었어요. 자세히 들여다보니 가락지 안쪽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말순, 이건 내 가락지잖아. 말순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 가락지는 30년 전에 남편이 사준 순금 가락지였어요. 말순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이걸 내가 분명 장롱 이불 밑에 숨겨놨었는데 말순은 급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장롱을 열어봤습니다. 이불을 들춰내고 구석구석 찾아봤지만 가락지가 있어야 할 자리는 비어 있었어요. 어떻게 된 거지? 말순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자신의 가락지가 부엌 배수구에 있었을까요? 그리고 어제 주희가 끓인 국과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요? 갑자기 끔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어제 국에서 본 그 이상한 덩어리들이 이 가락지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말순은 마음이 급해져서 다른 귀중품들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둔 금팔찌와 금목걸이, 그리고 몇 개의 반지들을 찾아봤어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하나둘씩 확인해 보니
없어진 것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가장 값나가는 금팔찌와 금목걸이가 사라져 있었어요. 도둑이 들었나? 하지만 집에는 외부인이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항상 누군가는 집에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말수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집안의 누군가가 이것들을 가져간 건 아닐까요? 설마 주희가?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들이 많았습니다. 평소에 요리를 안 하던 주희가 갑자기 미역국을 끓여준 것, 그리고 그 국에서 발견된 이상한 덩어리들. 말수는 조심스럽게 주희와 진호의 방 문 앞으로 갔습니다. 아직 잠들어 있는 것 같았어요. 숨소리가 들렸거든요. 부엌으로 돌아온 말수는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혹시 다른 단서가 있을까 해서였어요. 가스레인지 밑을 들여다보니 작은 금속 조각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집어서 보니 금목걸이의 일부분 같았어요. 정말 내 목걸이구나. 이제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제 주희가 끓인 국에는 말순의 귀중품들이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말순은 시계를 봤습니다. 아직 새벽 5시였어요. 시장에 나가기까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제 확실히 알아봐야겠어. 말수는 옷을 갈아입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가야 할 곳이 있었거든요. 시장 근처에 있는 금은방을 찾아갔습니다. 최 사장이라는 분이 운영하는 곳으로 말순과는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어요. 아, 말순 씨. 이렇게 일찍 웬일이세요? 최 사장은 가게 문을 열면서 말순을 반겼습니다. 사장님, 혹시 며칠 전에 우리 집 며느리가 여기 온 적 있나요? 며느리 말씀이세요? 어떻게 생긴 분이죠? 말순은 주위의 생김새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최 사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분 맞네요. 며칠 전에 금제품 팔러 왔었어요. 말순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엇을 팔려고 했나요? 금가락지하고 금팔찌였는데. 그런데 이상했어요. 물건을 보여주더니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다고 하면서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정말요? 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가격도 괜찮게 불러줬는데. 최 사장의 말을 들은 말수는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주희가 자신의 귀중품을 팔려고 했다가 실패하자 다른 방법을 생각해낸 것 같았어요. 사장님, 그 금가락지에 혹시 글씨가 새겨져 있었나요? 아, 그랬어요. 말순이라고 새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기억에 남아요. 말순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주희가 자신의 귀중품을 훔쳐서 팔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장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세요. 물론이죠. 가족 일이니까요. 금은방을 나온 말수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며느리를 직접 추궁해야 할까요? 아니면 아들에게 먼저 말해야 할까요? 시장으로 가는 길에 말수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제 국에서 본 그 이상한 것들이 이제 이해가 되었어요. 주희가 금제품을 팔지 못하자 그것들을 없애려고 국에 넣었던 것 같았습니다. 정말 그럴 리가. 설마 그런 마음으로?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최 사장의 증언과 부엌에서 발견한 금가락지까지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가게에 도착한 말수는 평소처럼 국물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평상시 같지 않았어요. 며느리에 대한 배신감과 실망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말수는 국자를 저으면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정말 막막했어요. 그날 하루 종일 말수는 가게에서 일하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을 대하면서도 자꾸만 주희 생각이 났어요. 정말 며느리가 자신의 귀중품을 훔친 것일까요?
말순 씨, 오늘 왜 이렇게 멍하니 계세요? 단골 손님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말순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저녁 때가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말순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직접 주희에게 물어봐야 할까요? 아니면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할까요? 집에 도착하니 주희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제와는 달리 평소처럼 대충 차려진 상이었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주희는 평소와 다름없이 인사했지만 말순의 눈에는 뭔가 어색해 보였어요. 응, 수고했어. 말순은 짧게 대답하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진호도 함께 저녁을 먹기 위해 나왔어요. 식사를 하면서 말순은 주희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평소보다 말이 없고 자꾸 시선을 피하는 것 같았어요. 주희야, 혹시 청소하다가 뭐 못 본 거 있니? 말순이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네, 뭘 말씀이세요? 주희는 깜짝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냥 작은 물건들 말이야. 혹시 어디 굴러간 게 있을까 해서. 글쎄요, 전 그런 거 못 봤는데요. 주희는 시치미를 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그 표정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 그럼 됐어. 말순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섣불리 추궁했다가는 오히려 증거를 없애버릴 수도 있었거든요. 저녁을 마친 후 말순은 방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혹시 놓친 것이 있을까 해서였어요. 장롱 구석구석을 뒤져보니 다른 작은 장신구들도 몇 개 더 없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치가 있는 것들만 골라서 가져간 것 같았어요. 이제 확실해졌어. 말순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말순은 일찍 일어나서 시장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무거워서 일에 집중하기 어려웠어요. 점심시간쯤 되어서 말순은 다시 최 사장을 찾아갔습니다. 사장님, 어제 말씀드린 그 일 말인데요. 아, 말순 씨. 무슨 일이세요? 혹시 그때 오신 분이 어떤 말을 했는지 더 자세히 기억나시나요? 최 사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분이 처음에는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신분증을 요구하니까 갑자기 얼굴이 하얘지더니 그냥 가버렸어요. 신분증을요? 네, 금제품 거래할 때는 신분증 확인이 필수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당황하는 걸 보니까 뭔가 이상했어요. 말수는 이제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주희가 자신의 이름으로 된 금제품을 팔려고 했다가 신분증 때문에 포기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낸 거구나. 말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팔 수 없으니까 아예 없애버리려고 국에 넣었던 것 같았어요. 사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요. 그런데 괜찮으세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말수는 금은방을 나와 가게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해야 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말수는 주희와 진호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주희야,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말순이 말하자 주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네, 무슨 이야기요? 그냥 요즘 집안 살림이 어떤지 궁금해서. 말수는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돌려서 물어봤습니다. 별다른 건 없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요즘 돈이 많이 필요하니? 돈이요? 아니요, 특별히. 주인은 당황하는 기색을 숨기려고 애썼지만 말순의 눈에는 다 보였어요. 그래, 그럼 다행이야. 말순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희의 반응을 보니
확신이 더욱 굳어졌어요. 그날 밤 말수는 잠들기 전에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가족이 무너질 수도 있는 중대한 문제였어요. 하지만 그냥 넘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귀중품들이 사라진 것을 모른 척할 수는 없었거든요. 내일은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겠어. 말수는 마음을 정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말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집안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혹시 놓친 단서가 있을까 해서였어요. 주위의 방 앞을 지나가다가 문득 멈춰 섰습니다. 방 안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거든요. 귀를 대고 들어보니 주희가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아니야, 아직 팔지 못했어. 신분증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어. 말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들은 것 같았어요.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주희가 정말로 자신의 귀중품을 훔쳐서 팔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말수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주희와 진호를 마주 앉히고 진실을 밝혀야 할 때였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진호와 주희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평온해 보이는 모습이었지만 말순의 마음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진호야, 주희야.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말순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눈치챘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진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앉아라. 할 말이 있어. 말수는 두 사람 앞에 앉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고민됐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었어요. 주희야, 내가 며칠 전에 금은방에 간 거 알고 있어. 말순의 말에 주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금은방이요? 저는 금은방에 간 적 없는데요. 거짓말하지 마. 최 사장이 다 봤어. 내가 내 금가락지랑 금팔찌 가져가서 팔려고 했다고. 어머니, 그게 무슨. 진호가 끼어들려고 했지만 말수는 손을 들어 말렸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더 있어. 말수는 주머니에서 금가락지를 꺼내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뭐냐? 그건. 주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부엌 배수구에서 건진 거야. 내가 그 이상한 국 끓인 다음 날 말이야. 말순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내 전 재산을 왜 내가 끓인 국에서 건져야 하냐? 어디서 훔쳤냐? 훔치긴요. 실수로 떨어뜨린 거예요. 옛날 금반지라 몰랐다고요. 주희가 울컥하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거짓말이라는 게 뻔했어요. 실수라고? 그럼 금팔찌도 실수고 금목걸이도 실수냐? 내 장롱에서 사라진 것들이 한둘이 아니야. 어머니, 일단 주희 말 좀 들어봐요. 진호가 아내를 감싸려고 했습니다. 들어? 뭘 더 들어? 증거가 다 있는데. 말수는 진호의 태도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아직 며느리 편을 드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돈이 너무 급했어요. 주희가 결국 무릎을 꿇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급하면 말을 하지. 왜 몰래 훔쳐? 말을 어떻게 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모으신 건지 아는데. 그걸 알면서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어? 말순의 목소리가 집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말수는 준비해온 것을 꺼냈습니다. 작은 휴대용 하드드라이브였어요. 이게 뭔지 알아? 그게 뭔데요? 내가 몰래 설치한 감시카메라 영상이야. 말수는 텔레비전을 켜고 하드드라이브를 연결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걸 언제? 진호가 놀라며 말했지만
말수는 대답하지 않고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는 며칠 전 낮 시간에 집 앞모습이 나왔습니다. 주희가 말순의 방에 들어가는 장면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그리고 몇 분 후 주희가 손에 뭔가를 쥐고 웃으며 방에서 나오는 모습이 재생되었습니다. 바로 말순의 금가락지와 목걸이였어요. 이게 실수냐? 너 내 피와 살을 삼킨 거요. 말순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주인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명백한 증거가 눈앞에 있었거든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긴. 내가 얼마나 계획적으로 했는지 다 보였어. 영상에는 주희가 여러 번 말순의 방을 드나들며 물건들을 가져가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진호야, 너는 이걸 알고 있었냐? 말순이 아들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진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어요. 너도 알고 있었구나. 말순은 아들의 반응에서 더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믿었던 막내 아들까지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어 놓았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사채 빚이 너무 많아서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진호가 고백했습니다. 사채 빚? 그게 무슨 소리야? 사업 실패하고 나서 급한 돈을 사채로 빌렸는데 이자가 너무 많이 늘어서 그럼 나한테 말을 하지 왜 몰래 훔쳐? 어머니께 어떻게 말해요? 이미 충분히 패 끼치고 있는데. 진호의 말에 말수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패 끼치는 게 싫으면 나가서 살아. 왜 내 것까지 훔쳐가? 내가 너를 위해 그 고생을 했는데 내가 내 등에 칼을 꽂았구나. 말순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습니다. 진호와 주인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이제 됐어. 너희 둘 다 내일 당장 나가. 어머니, 나가라고. 더 이상 내 집에 있지 마. 말수는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모은 전 재산을 자식이 훔쳐갔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말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집 문서를 챙겨서 복지관으로 향했어요. 이 집을 기부하고 싶습니다. 복지관 직원은 깜짝 놀랐지만 말순의 의지가 확고했습니다. 이제 너희에게 줄 건 없다. 말순은 집을 나오며 혼잣말했습니다. 40년 동안 지켜온 집이었지만 더 이상 의미가 없었어요. 복지관에서 집 기부 절차를 마친 말수는 무거운 마음으로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40년 동안 살았던 집을 포기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더 이상 그곳에서 배신감을 안고 살 수는 없었어요. 가게에 도착해서 평소처럼 국물을 끓이기 시작했지만 마음은 전혀 평상시 같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이 와도 제대로 응대하기 어려웠어요. 말순 씨, 오늘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요? 단골 손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말순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오후가 되자 진호가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초췌해 보였어요. 어머니, 뭐하러 왔어? 나가라고 했잖아. 말수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들어주세요. 진호는 간절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들을 게 뭐가 있어? 이미 다 끝난 일이야.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그럼 어머니한테 솔직하게 말하면 안 됐어? 말순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떻게 말해요? 어머니가 그렇게 힘들게 모으신 건데 그걸 알면서 어떻게 훔칠 수 있었어? 진호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어머니의 말이 맞았거든요. 사채업자들이 계속 협박했어요. 당장 돈을 갚지 않으면 가게까지 털어가겠다고. 그럼 경찰에 신고하지. 왜 어머니 것을 훔쳐? 경찰에 신고해봤자 소용없어요. 그 사람들은 합법적인 이자라고 우기거든요. 진호의 설명을 들어도 말순의 마음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도둑질은 안 되는 거야. 하물며 어머니 것을.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진호가 무릎을 꿇으려고 하자 말순은 돌아섰습니다. 그만해. 이제 와서 무릎 꿇는다고 달라지는 게 있어? 그때 주희도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서 밤새 울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너희들 때문에 내가 집까지 포기했어. 이제 만족해? 집을 포기하셨다고요? 진호와 주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복지관에 기부했어. 이제 너희한테 물려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마음 편하지? 말순의 말에 두 사람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었는데. 필요 없었다고? 내가 죽을 때까지 너희들 눈치 보면서 살라고? 말순은 쌓였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그 고생을 했는데 내가 내 등에 칼을 꽂았구나.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막내 아들에 대한 실망감이 가슴을 찢어 놓았어요. 어머니, 저는 정말. 됐어. 이제 변명하지 마. 그때 진호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말순의 금목걸이와 남은 반지들이었어요. 이거 아직 팔지 않았어요. 돌려드릴게요. 지금 와서? 이미 늦었어. 말순은 그것들을 받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게요. 주희가 울면서 말했지만 말순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상해 있었어요. 용서? 신뢰가 깨진 건 다시 붙일 수 없어.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라고? 가족이 이런 식으로 배신해? 말순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너무 믿었나 봐. 내 잘못이야.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사실을 말하는 거야. 내가 너희를 제대로 키우지 못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말순은 자책하며 말했습니다. 그때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씩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소문이 퍼진 것 같았어요. 말순 씨, 무슨 일이에요? 집을 기부한다고? 정말이에요. 이제 여기서 혼자 살 생각이에요. 말순의 대답에 상인들은 놀랐습니다. 그런데 아드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들은 아들 살 길을 찾아야죠. 더 이상 어머니한테 의존할 수는 없으니까요. 말순의 말에 진호와 주희는 더욱 죄스러워했습니다. 말순 씨, 가족끼리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옆 가게 사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성급한 게 아니에요. 충분히 생각한 결정이에요. 말순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진호가 간절히 부탁했지만 말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회는 이미 많이 줬어. 너희가 스스로 버린 거야. 그래도 이제 됐어. 더 이상 말하지 마. 말순은 등을 돌리며 가게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진호와 주희는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발걸음을 돌렸어요. 어머니의 마음이 완전히 굳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말순은 혼자서 가게 정리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혼자 살아가야 했어요. 40년 동안 가족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자신만을 위해 살 차례였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구나. 말순은 혼잣말을 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쓸쓸했어요. 하지만 말순은 포기하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아직 건강하고 할 수 있는 일도 있었거든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보기로 마음먹었어요. 말순이 집을 기부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진호와 주인은 어디서 지내고 있는지 소식이 없었어요. 말순은 가게에서 혼자 지내며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말순을 걱정했지만 말순은 괜찮다며 웃어넘겼어요. 하지만 밤이 되면 혼자 가게에 앉아 허전함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래도 이게 맞는 거야. 말순은 스스로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배신당한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지만 그래도 살아가야 했거든요. 어느 날 오후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장마철이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손님들도 별로 없어서 말순은 혼자 앉아 빗소리를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면서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비에 흠뻑 젖은 진호와 주희였어요. 두 사람 모두 초라한 몰골이었습니다. 어머니, 진호가 조심스럽게 말순을 불렀습니다. 뭐하러 왔어? 가라고 했잖아. 말순은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들어주세요. 주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옷이 젖어서 추워 보였어요. 들을 게 없어. 이미 끝난 일이야. 어머니, 진호와 주희는 갑자기 말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이 차가웠지만 두 사람은 개의치 않았어요. 뭐 하는 거야? 일어나. 어머니,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진호의 목소리에는 절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돈이 너무 급했어요. 도와달라 말도 못하고, 말을 못했다고? 그럼 훔치는 게 맞아? 말수는 여전히 화가 나 있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매일 협박했어요. 당장 갚지 않으면 가게를 부수겠다고, 어머니까지 해치겠다고 했어요. 진호가 울먹이며 설명했습니다. 그럼 더욱 나한테 말했어야지. 왜 혼자 끙끙대다가 이런 짓을 해?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사시는지 알잖아요. 어떻게 더 부담을 드려요? 부담? 자식이 어려우면 부모가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말순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처음엔 숨기려 했지만 금을 국에 넣은 건 일부러 아니었어요. 그냥 죄송해요. 주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팔지 못하니까 없애려고 한 거잖아. 네, 맞아요. 정말 죄송해요. 주희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무릎 꿇고 있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많이 야윈 것 같았어요. 특히 진호는 수염도 깎지 않아서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동안 어디서 지냈어? 모텔에서. 며칠 있다가 돈이 떨어져서 찜질방에서 지냈어요. 진호의 대답에 말순의 마음이 조금 아팠습니다. 사업은 어떻게 됐어? 완전히 망했어요.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해요. 돈은 한 푼도 없어요. 사채 이자만으로도 빚이 더 늘어났어요. 말순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았어요. 사람이 가난하면 등을 굽히고 욕심부리면 눈을 감고 넌 두 개 다 했구나. 말순의 말에 진호는 고개를 더욱 숙였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저희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이제 와서 깨달아서 뭐해? 그래도 늦었지만 깨달았으니까. 진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비는 점점 더 세게 내렸습니다. 빗소리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어요. 일어나. 무릎 꿇고 있지 말고. 말순이 말하자 두 사람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앉아. 말순은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진호와 주희는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너희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 죄송해요. 40년 동안 모은 게 그것뿐이었어. 너희들 키우느라 한 푼, 두 푼 모은 거였는데.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그래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잖아. 내가 너무 매정했나? 말수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한 거예요. 집은 이미 기부해버렸어. 되돌릴 수 없어. 괜찮아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진호가 말했습니다. 알아서 하긴. 능력도 없으면서. 말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다시 시작할게요. 이번엔 정말로요. 뭘로 시작해? 돈도 없고 기술도 없는데. 일단 닥치는 대로 일하면서 돈을 모을게요. 주희가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야지. 남의 것에 손대지 말고. 말순의 말에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혹시 저희랑 다시. 안 돼. 그건 안 돼. 말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번 깨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아. 시간이 필요해. 그래도 너희들이 정말 변했다는 걸 보여줘. 말로만 하지 말고. 말수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네, 어머니. 꼭 보여드릴게요. 진호가 다짐했습니다. 그럼 일단 가. 여기서 눈물 흘리고 있을 시간에 일자리나 찾아. 네. 어머니. 두 사람은 일어서며 깊이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말순이 무언가를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는 전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니까. 정말요? 주희의 얼굴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부모 자식 사이인데 아주 인연을 끊을 수는 없잖아. 말순도 마음이 조금 풀린 것 같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절을 하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말수는 창밖으로 사라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마음이 아팠지만 조금은 후련한 기분이었어요. 이제 정말 새 출발이구나. 진호와 주희가 떠난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말수는 가게에서 혼자 지내며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 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너무 조용해서 어색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네. 말수는 아침 일찍 일어나 국물을 끓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40년 동안 가족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었어요. 가게 앞을 지나가던 최할머니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동네에서 오래 산 분으로 말순과는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어요. 말순아, 혼자 지내기 어렵지 않아? 괜찮아요, 할머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래도 가족이 있을 때가 좋지 않을까? 최할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족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혼자가 더 편할 때도 있어요. 말순의 대답에 최할머니는 무언가를 눈치채는 듯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구나? 별일 아니에요. 그냥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말순은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 내부의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는 어려웠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평소보다 손님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소문이 난 것 같았어요. 말순이 혼자 가게를 운영한다는 이야기가 동네에 퍼진 것 같았습니다. 사장님, 혼자서 다 하시느라 힘드시겠어요. 단골 손님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일이 더 수월해졌어요. 신경 쓸 일이 줄어서요. 말수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았어요. 오후에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씩 찾아왔습니다. 말순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였어요. 말순 씨,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요. 고마워요. 밤에 혼자 있기 무섭지 않아요? 무서울 게 뭐 있어요. 여기서 40년을 살았는데. 말순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상인들의 관심이 고마웠어요. 그날 저녁 말순은 혼자서 간단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진호와 주희 눈치를 보며 먹었지만
이제는 편안하게 자신의 속도에 맞춰 먹을 수 있었어요.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진호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희 일자리 구했어요.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주희도 마트에서 계산대 일하고 있어요. 어머니 건강하세요. 말수는 문자를 읽고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두 사람이 제대로 일하고 있다는 것이 다행이었어요.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말수는 답장을 보내지는 않았지만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수는 평소보다 일찍 시장에 나갔습니다. 장을 보기 위해서였어요. 혼자 살면서 장 보는 양도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필요한 것들은 사야 했거든요. 야채 가게에서 배추를 고르고 있는데 가게 사장이 말을 걸었습니다. 말순 씨, 요즘 얼굴이 밝아 보이네요. 그래요? 네, 뭔가 홀가분해 보여요. 사장의 말에 말순은 웃었습니다. 정말로 그런 것 같았어요. 맞아요. 정말 홀가분해졌어요. 가족들은 어떻게 됐어요? 각자 살 길 찾아서 나갔어요. 아, 그래요? 그럼 이제 정말 자유로우시겠네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유롭다는 표현이 정확했어요. 장을 다 보고 가게로 돌아가는 길에 말수는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자신만을 위해 살아보기로 한 것이었어요. 가게에 도착해서 말수는 평소와 다르게 메뉴판을 새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손님들이 자주 찾던 메뉴들을 정리해서 예쁘게 써보고 싶었거든요. 순대국밥, 돼지국밥, 김치찌개. 말수는 정성스럽게 메뉴판을 써내려갔습니다. 40년 동안 해온 요리들이었지만 새로운 마음으로 적으니 기분이 좋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혼자서 일하느라 바빴지만 예전보다 훨씬 활기가 넘쳤어요. 사장님, 오늘 국물이 특히 맛있네요. 그래요? 고마워요. 말수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오랜만에 요리에 대한 자부심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말수는 가게를 정리하면서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는 정말 자신만의 가게를 만들어가고 싶었거든요.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들을 정리하고 가게 곳곳에 작은 화분들을 놓아봤어요. 그러니까 가게가 훨씬 밝고 따뜻해 보였습니다. 이제 진짜 내 가게 같아. 말수는 만족스럽게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40년 동안 가족을 위해 운영했던 가게였지만 이제는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이 된 것 같았어요. 저녁이 되어 마지막 손님이 나간 후 말수는 혼자 앉아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시장의 저녁 풍경이 보였습니다. 상인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이었어요. 나도 이제 진짜 새로 시작하는구나. 말수는 혼잣말을 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49살에 남편을 잃고 혼자서 세 아들을 키웠던 것처럼 이제는 진짜 자신만을 위해 살아갈 차례였어요. 그때 휴대폰에 또 문자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주희에게서였어요. 어머니, 오늘 첫 출근했어요. 힘들지만 열심히 할게요. 어머니도 몸 조심하세요. 말수는 문자를 읽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답장을 보냈어요. 그래, 열심히 해라. 건강하게. 짧은 답장이었지만 말순의 마음도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은 완전히 용서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자식들이 잘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밤이 깊어가자 말수는 가게 문을 닫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제는 이곳이 자신만의 완전한 공간이었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말수는 오늘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내일은 뭘 해볼까?
말수는 새로운 계획들을 생각하며 잠들었습니다. 79살의 나이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고 싶었어요.